이쪽 한쪽에는 굉장히 모던한 메스가 있고요. 약간 일본스럽기도 한 전통적인 느낌의 목조가 이렇게 계획되어 있고. 모던함과 전통적인 요소가 묘하게 어우러진 이 집은 누가 지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제가 왔는데 어떻게 알고 나오셨어요? 더운데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짜 저 모녀세요? 네네. 저는 자매인 줄 알았어요. 자매 같은 모녀랍니다. 네, 전원주택의 꿈을 이룬 엄마 박찬숙입니다. 네, 엄마의 전원주택에 료칸을 넣은 딸 최지영입니다. 료칸은 일본의 전통 숙소인데요. 일본 여행을 다니다 료칸의 매력에 빠졌다네요. 제가 또 마침 온천이 유명한 지역에서 유학을 했거든요. 료칸을 주로 다녔거든요. 근데 그때 몸이 굉장히 릴렉스 되는 기분. 그거를 집으로 구현을 해보자. 큰 처마가 있고. 그래서 여행 온 느낌이 나게 해달라고 말씀드렸고,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라셨겠죠. 처마를 길게 빼서 저 물받이 없이 이렇게 바로 빗물이 떨어지게 했잖아요. 네. 요건 또 어떤 의도에서 좀 이 집 컨셉이 좀 여행 온 느낌. 여행 온 느낌. 네.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할머니 집 생각하면서 좀 옛스러운, 고풍스러운 집을 빗물 이렇게 바로 바닥에 네, 이렇게 땅에 떨어지는 그 모습 네. 멋있잖아요. 기능성보다는 네, 딱 봤을 때 멋을 먼저 주고 그러니까 뭐. 긴 처마의 비밀이 멋에 있었네요. 평생 마당 있는 집을 원했던 엄마. 남편의 반대에 집 지을 자신도 없어 포기하던 순간 딸 지영 씨가 나섰답니다. 또 저희 뭐 아는 게 별로 없으니까 그냥 뭐 섭외하고 시공하고 뭐 설계하고 이런 거를 딸한테 맡겼죠. 집 보러 다녔을 때 다 전원주택, 단독주택도 내부는 너무 아파트 같은 거예요. 그러면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다. 좀 뭔가 매일매일 내 집에 여행 온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으면 좋겠다. 매일 여행 오는 집은 어떤 모습일지 궁금한데요. 먼저 긴 처마로 멋을 낸 감성의 공간부터 가볼까요? 와, 굉장히 또 모던하네요. 현관이 굉장히 아담하니 젠 스타일 같은 느낌도 납니다. 예. 굉장히 모던한 느낌이네요. 또 이 전통적인 한지. 집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간살문이 눈길을 사로잡는데요. 복도를 따라 길게 펼쳐놓아 따뜻한 공간으로 꾸몄답니다. 이런 아크릴을 활용한 간살문도 너무 좋은 것 같고. 이런 거는 어떻게 좀 만드시게 되신 건지. 일본 여행 갔을 때 네. 이제 료칸에서 이 간살문을 딱 열었을 때 밖에 보이는 그런 풍경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문을 열면 마당이기 때문에 꼭 여기는 간살문을. 커튼이나 블라인드 이런 것보다는 이게 훨씬 더 감동적이다. 네. 감성이 있다. 네. 간살문이 이렇게 복도까지 쭉 이렇게 연결되어 있네요. 네네. 네. 원래는 주방만 하기로 했는데 현관문 열었을 때 밖이 보이게끔 간살문 열면은 복도까지 쭉. 네네. 손주들이 원 없이 뛰어다닐 만큼 충분히 긴 복도. 간살문을 통해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기능성까지 챙겼죠. 이 지었을 때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거는 간살문. 이게 가장 좋았어요. 옛날 우리가 살았던 그 창호문 같은 느낌도 드는데 저는 우리 이런 거보다 이렇게 덧문을 덮는 이렇게 그런 걸 원했는데 이게 딸 아이디어였거든요. 너무 잘한 것 같아요. 간살문 맞은편에는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주방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보이는 건 넓은 식탁과 싱크대가 전부. 고창으로 멋을 더한 감성 주방이랍니다.
여기 들어와서 좀 마음에 드는 게,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게 이 스케일감이 너무 좋아요. 예, 요 적정한 폭에 이렇게 높이가 돼 있는 단층 공간은 잘 느낄 수가 없어요. 어디에 가도. 그래서 그게 너무 일단 좋은 것 같고, 하나 눈에 띄는 거, 저 후드. 기능은 좀 떨어질 수 있을 거예요. 너무 높다 보니. 네. 그런데 이제 너무 그 노출이 되다 보면 툭 티. 네, 툭티. 그러면 좀 가려지는 것도 있고 약간 좀 복잡해 보이고. 근데 저는 사실 저거 할 때 조금 이제 그 툭티를 원했거든요. 기능을 저는 원하고, 예. 다른 이제, 네네네. 거기서 조금, 네네. 그게 있었네요. 따님이셨네요. 네. 처음에는 되게 어색했어요. 네, 보통 우리들은 진짜 상하부장 다 있어야지 이게 뭐 냄비도 넣고 접시도 넣고 그때 바로바로 꺼내서 편리하게 써야 되는데 왔더니 상부장도 없고 하부장도 없고 아일랜드 하나만 떡하니 있는데 또 아일랜드 이 길이가 넓이가 엄청 넓은 거예요. 이거는 조금 마음에 안 들었는데 살림은 간소하게 해야 되겠다. 상부장까지 놓고 이거 쉬러 왔는데 그래서 이것도 또 뭐 나름 또 써보니까 괜찮고. 일부러 필요한 살림만 놓고 여백을 둔 주방. 그러더니 일이 줄어들면서 웃음과 여유를 되찾았다네요. 관심 있지? 키우는 건 관심 없어. 그게 바로 공간이 주는 힘이겠지요. 정말 더 멋있는 거는 여기서 바라보는 바깥 풍경입니다. 한번 열어볼까요? 네네. 그러면? 네. 정말 자랑하고 싶은 거. 간살문 뒤로 이렇게 넓은 뒷마당에 숨어 있었네요. 주방에서도 바로 볼 수 있는 엄마의 최애 공간인데요. 이 뒷마당이 엄마에게 특별한 이유는 따로 있답니다. 그러니까 옛날 집, 미음자 집인가? 디귿자 집에 대청마루 있고 뒷곁에 가서 맨날 이렇게 자리 피고 놀고 그런 게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로망이 장독대, 장 담그고 싶은 거 그런 게 로망이었어요. 그럼요. 넓은 마당에서 김장하고 장 담그는 그 맛이 있죠. 그 맛을 집을 짓자마자 느꼈답니다. 주방에서 바로 뒷마당으로 나가면 마치 숲속으로 여행 온 기분. 앉아만 있어도 마음이 평온해진대요. 여기서 커피 한 잔 하는 게 낙입니다. 저기서 커피 한잔 하시는 게 진짜 좀 관조의 정원 같기도 하고 사색의 정원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납니다. 건축가로서 보면 굉장히 다양한 재료가 많이 섞여 있는데도 어색하지가 않아요. 이렇게 목재, 타일, 그다음에 스타코, 그다음에 합성 목재, 그다음에 유리, 합판 이게 동시에 다 보이는데도 어울려요. 듣고 보니 정말 그러네요. 바닥 데크와 벽면, 처마에 이르기까지 이질감 없이 자연스러운 모습. 그만큼 세심하게 신경 써서 지은 집이죠. 근데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여기 밑에 이렇게 합성 목재가 이렇게 둘러져 있는데 저기 위에 지붕이 없는 공간이 하나가 있어요. 열려 있는 공간이. 네. 궁금하시죠? 네. 한번 직접 열어보시겠어요? 문인가요? 열리나요? 네. 루보 뒤로 숨겨진 비밀 공간. 대체 뭔가요? 노천탕이구나. 료칸 여행에서 가장 좋았던 공간이 바로 이 노천탕이었대요. 이제는 내 집에서 속 편하게 노천욕을 마음껏 즐길 수 있답니다. 주로 이제 주말에 아이들 오면 같이 여기서 물놀이도 하고 또 아이들 없을 때는 부부끼리 이거 좀 너무 심해. 편한 복장으로. 편한 복장. 진짜. 진짜. 겨울은 겨울대로 또 좋고요. 네. 또 여름은 여름대로 또 사계절 다 사용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멀리 가지 않아도 할 수 있어서. 저는 맨 처음에 현관 들어올 때도 이게 좀 단이 높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네. 평소보다 좀 높구나 했는데 그 높은 이유가 이것 때문에. 하지만 집을 지을 때만 해도 노천탕 시공 문제로 모녀 사이에 금이 갈 뻔했대요.
꼭 필수 요건으로 노천탕을 넣자. 뭐 계절에 상관없이 뭐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내 집에서 언제든지 즐길 수 있는 거. 처음에 만들 때는 저거를 과연 얼마나 쓸까? 얼마나 쓸까? 저거를 채우려면 물 엄청 받아야 되는데 저 친척분하고 같이 이제 와서 봤는데 자기는 아직까지 거기도 건축공학을 전공했는데 이런 설계는 처음 봤다는 거예요. 와가지고 보면서 이게 도대체 뭐냐고 가운데 왜 이렇게 들어가 있냐고 이게 정중앙에 그래가지고 저도 딸하고 조금 그때 트러블이 좀 있었죠. 또 다른 분들도 처음에 저희 집 이렇게 완공되기 전에 보러 오셨나 봐요. 네. 왜 집을 그렇게 지었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네. 그래서 조금 속상했죠. 네. 딸이 밀어붙인 덕에 누리는 힐링 타임. 그때 거기 어디였지? 로칸? 거기가 삿포로. 거기 로칸이 진짜 좋았는데. 그치. 그때 처음에 엄마 여기서 했을 때 엄마가 너무 행복해하는 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너무 잘했다. 하길 잘했다. 고맙지. 돈은 들었지만. 일단 애들한테 좋고 또 우리도 또 그때 그 또 추억을 또 생각하면 할 수도 있고 잘했어. 고마워. 노천욕을 자주 하세요? 거의 요즘에 날씨가 좋아서 매주 하는 거 매주. 같아요. 오히려 여기는 앞에 마당이 있어서 놀다가 막 그냥 여기서 하다가 애들 뛰어나가서 놀 수도 있고 오히려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그 목욕만 하는 것도 좋지만 또 맥주 한 잔? 따뜻한 물에 또 시원한 맥주. 저희 엄마가 술 좋아하시거든요. 항상 술을 제가 서빙을 해드리죠. 이제 노천탕은 딸보다 엄마가 더 좋아하는 공간. 딸 말 듣길 참 잘하셨네요. 집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엄마의 기억 속에 자꾸 떠오르는 얼굴. 얼마 전 세상을 떠난 막내 동생입니다. 딸 같은 동생이었어요. 제가 그 동생이 5학년 때 결혼을 했어요. 제가 저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져서 정말 애틋한 동생이죠. 병원에서 이제 다 항암 치료 다 끝나고 괜찮았는데 2년 후에 재발이 돼갖고 전이가 돼가지고 투병 생활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병원에 입원한 지 이틀 만에 갑자기 폐렴으로. 제 날짜에 완성이 됐으면 여기 와서 좀 요양을 좀 하려고 그랬었어요. 제일 먼저 그걸 하려고 그랬었어요. 동생이랑 주중에. 근데 주말이면 다시 집에 가고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꿈을 못 이뤘네요, 동생이. 네. 막내 동생에 대한 그리움과 아쉬움을 남겨준 지. 동생이 떠난 후 헛헛한 마음을 달래준 것도 바로 이 집이었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10년은 제 생활이 없이 살았어요. 없어서 여기 오면 혼자 멍 때리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오면 편하게 쉴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번에는 현대적 느낌의 박공 집안을 탐구해 볼까요? 주방에서 복도를 따라가면은 뜻밖의 단자 공간이 나옵니다. 마치 반지하처럼 단 아래로 내려가도록 만들어 아늑하면서도 무엇인가 비밀스러운 느낌. 눈높이도 일부러 앞마당과 똑같이 배치해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답니다. 주로 어떻게 쓰는 공간인지. 예. 저희 아버지가 글쓰기가 취미시고요. 예, 예. 그림도 자주 그리세요. 아, 그래서 이 그림. 공간에서 네, 앞마당 보면서 아버님 서재 겸 네. 또 작업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건 애들이 좋아할 공간 같은데. 맞아요. 예. 그래서 저기 계단실 밑을 보통 예. 창고로 많이들 쓰시는데 저희는 예. 아이들을 위한 비밀 공간처럼 예. 만들어 봤어요. 계단실 아래 숨어있는 비밀의 공간. 아이들에게는 숨어 놀 수 있는 비밀 아지트가 아버지에게는 취미를 즐기는 낭만 아지트가 됐지요. 설계도 상으로도 얼핏 구분이 잘 안 되더라고요. 독특한 구조가. 1층에서는 또 움푹한 그런 방이 또 나오고
이렇게 구조가 나오길래 되게 놀랬고 의아했었죠. 그래서 애들한테 물어봐서 왜 이렇게 방을 이렇게 뺐냐 그랬더니 그냥 아파트처럼 똑같이 그냥 평평한 거실 만들고 뭐 이러면은 굳이 이런데 나와가 전원주택까지 지어서 살 뭐 필요가 있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변화된 그런 모습도 괜찮겠다. 아무래도 우리 생각은 좀 옛날스럽고 고리타운 하니까 좀 젊은 얘기를 듣겠다. 이제 이렇게 제가 설득을 당한 것 같습니다. 처음엔 독특한 구조가 어색했던 아버지. 그런데 색다른 공간에 있다 보니 묘한 경험을 하게 됐다는데요. 좀 깊이가 좀 깊어져가지고 여기 앉아있으면 마음이 아늑하거든요. 평화롭게 가라앉는다고 그럴까요? 어떤 그 고향에 가서 이렇게 푹 파묻혀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여기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 하고 싶다 하는 그런 욕구가 생겨요. 창밖을 내다보면 그 땅하고 거의 눈높이가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땅에서 이렇게 누워있을 때 그 눈높이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이 시점이, 세상 보는 시점이 좀 달라지거든요. 변화가 돼요, 여기서. 그러니까 좀 다른 생각이 좀 떠오를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들고, 그래서 여기 있으면은 글도 좀 잘 써지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작업실과 복도를 지나면 맨 안쪽에 아담한 방이 나오는데요. 수납 공간은 붙방이장이 전부. 방이 작은 대신 자연을 안으로 들이는 고창이 있어 답답함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 1층의 이 작은 방은 네. 주로 어떤 용도로 쓰시는 저희가 거예요? 남편하고 어머님이 네네. 아버님하고 쓰시는 방. 네. 혹시 좀 작게 느껴지시는 않나요? 처음에는 정말 놀랐어요. 너무 작아서. 아파트에 계시다 보니까. 네네. 그 아파트 생활에 보통 이제 침대 하나 정도는 들어와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침대를 놓을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매트를 놓고 쓰는데 오히려 잘한 것 같아요. 아이들이 놓을 공간이 더 많아졌어요. 제가 요청드렸던 거는 모든 공간을 좀 작게 해달라고 말씀드렸어요. 왜요? 방도 사실 자기 위한 방이거든요. 네, 그냥 그 쓰임에 맞게 그것만 이제 충족시키면 된다. 그래서 토퍼 딱 2개 깔면 더 이상 공간이 없게, 아늑하게. 그래서 모든 공간에 들어가면 좀 아늑한 느낌이 들어요. 침대가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로 좁아 보이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반대했어요. 쓸 수도 있게 아이들이 그냥 이 공간 저 공간 다니면서 거기서도 또 놀 수도 있고 하게 공간을 활용하기도 좋고 앞에 또 창문 너머로 또 이 마당이 보이는 그 컨셉이 침대를 놓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화장실도 모녀 의견이 달랐던 공간. 지금은 건식과 습식으로 분리됐지만은 엄마는 아파트처럼 합쳐진 화장실을 원하셨대요. 습식으로 그냥 물 팍팍 뿌려가면서 청소를 해야지 되는데 저희 세대는 저게 딱 건식으로 되니까 이걸 어떡하나 싶더라고요. 이게 엄마 써보라고 이게 훨씬 더 좋다고. 그런데 보니까 하길 잘한 것 같아요. 이렇게 장마철에 뭐 곰팡이나 이런 거 필 염려는 진짜 전혀 없고 화장실에. 그래서 하기를 잘했다. 딸 얘기 듣기 잘한 것 같아요. 그런데 부모님이 사는 집 너무 딸 취향 아닌가요? 부모님을 위한 집인데 너무 제 취향으로 지은 것 같아서 처음엔 좀 죄송하기도 했는데 엄마랑 저랑 좀 취향이 비슷하다고 해야 되나? 네, 그런 여행 스타일이나 좀 바깥에 나가는 거 너무 힘들어하고 집에 있는 거 좋아하는 집순이 같은. 그런데 저희 가족이 질리지 않고 정말 매주 오더라도 항상 새로운 느낌을 받고 그 리프레시 될 수 있는 꼭 그런 집을 만들어야겠다 하는 다짐을 한 것 같아요. 그 의도는 잘 녹아든 것 같죠? 이번에는 2층으로 가볼까요? 나무 계단을 오르면 1층과는 또 다른 분위기. 계단을 따라 책이 꽂혀 있는 걸 보면은 서재 같기도 하고 단 위에 소파가 있는 걸 보면은
거실 같기도 한데 대체 여기는 뭐 하는 곳이래요? 와, 여기가 정말 이색적인 공간이구나. 어떠세요? 네, 여기가 이제 저희가 의도한 대로 가족실로 만든 네.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책도 보고 또뭐 영화도 보고 또 낮잠도 자고 굉장히 모든 가족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에요. 이게 딱 보고 이게 공연장 같기도 하고 네. 극장 같기도 하고 근데 낮잠 자기도 좋은 공간인 것 같기도 하고 이 왠지 모르게 이 남자들은 이쪽 엄청 좋아할 것 같고요. 네. 남편이 제일 좋아해요. 마음 가는 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책도 봤다가 쉬기도 하는 아버지의 무릉도원이 바로 여기랍니다. 눕고 싶으면 와서 그냥 눕고 쉬고 앉아서 뭐 책을 보기도 하고 스마트폰 두고 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시간 보내기도 하고 하는 이 공간이 그래도 제일 편하고 좋기는 합니다. 보통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소파를 벽 보고 앉는다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소파는 마당 쪽으로 이렇게 보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텔레비전이나 그게 아니고 뭐 소파를 벼랑 끝에 벼랑을 보고 있는 걸로 느껴지는 거니까 이런 긴장감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발상만 바꾸면 이런 새로운 공간들을 만들어내거든요. 딸의 생각이 제일 많이 들어간 공간이죠. 벽에 빔 영상을 쏘면 가족만의 홈극장으로 변신. 딸이 공들여 이 집을 지은 이유도 바로 이 모습을 위해서였죠. 다른 곳에 여행 갔다 오면 느끼는 게 집이 최고다 이런 걸 항상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집을 여행 온 것처럼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건 쉼이에요. 쉼. 오면은 편하게 쉴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일상이 여행이 되고 휴가지의 낭만이 머무는 집. 앞으로도 더 많은 행복을 만들어가길 바랄게요.